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지난번 제가 나와서도 표정이 안 좋아. 불안하게. 그러니까 목소리 톤도 조금. 불안하게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정책이 저는 좀 의심을 하게 만드는 정책이었어요. 뭐냐면 어떤 의심이냐면 이재명 정부가 진짜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시킬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6.27 대책에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던 건 뭐냐면 그런 의지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시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아주 열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지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번 정책은 갑자기 그런 어떤 의지나 색깔이 없어졌어요. 그걸 어디서 찾냐면 이 정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장을 보시면 이번 정책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대상을 저렇게 광범위하게 지정해서 일단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 수요 같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또 대출 규제를 했어요. 근데 물론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모두 다 알고 있었다고요. 예측 가능 범위 안에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예를 들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일단 하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정책은 일시적으로 시장의 안정세를 이끌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점도 중요하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니까 정책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된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오르기 전에 지금 사는 게 맞아요. 정책 나오기 전에. 그죠? 오른 다음에 정책이 나올 거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반복되고 있다. 좀 더 과장되게 말하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집값 상승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가 대표적으로 그것 때문이에요. 집값이 오르면 정책 나와, 또 집값이 오르면 정책 나와.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정책의 신뢰가 없어졌거든요. 선제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모두 다 아는 정책이 나온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번 물론 한 번의 정책으로 뭐 부동산 정책을 전부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좀 의심이 된다.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진짜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저는 만약 다른 목적이라면 부합해요. 어떤 목적이냐면 많이 오르지도 말고 그냥 거래만 안 되게 해서 조용히만 시킬게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부동산에 갖고 있는 정책의 지향과 목적이 뭐냐? 그 수없이 얘기했어요. 최근에 또 얘기했는데. 근데 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답해야죠. 말만 하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본처럼 된다고 말만 하면 뭐예요? 정책으로 화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그런 부동산 가격이 왜 하락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욱 선생님. 아니 그 평범한 그 젊은 사람들, 평범한 중산층들도 내 집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게 여러 가지 지향점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두 번째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요 굉장히 안 좋아요. 아시잖아요. 실물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보시는 것처럼 그 뒤에 파란색 선인데 1%대 성장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으로 가고 우리 아이들의 엄청 어렵게 살 거예요. 그런데 빨간 그래프가 뭡니까? 경제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있다고요. 그러네. 자,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랑 어떻게 반대로 가냐? 그렇죠. 웃기죠. 신기하네. 자, 경제가 그럼 어려우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 중앙은행도 금리를 낮추고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부도 예산을 엄청나게 쓰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잡고 경제를 부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연령별로 부동산에 대한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우리나라 젊은 세대와 그리고 무주택자들은요 이제 빚더미에 떠안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런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자산의 불평등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크게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면 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동력은 뭐냐면 사실은 내수 소비에도 있는데 네. 내수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한 계층이 누구냐면 한계 소비 이게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건데 보시면 30대 40대가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30, 40대가 집이 없어서 집값만 오르면 대출을 일으켜서 집 사면 돈을 누가 써요? 쓸 돈이 없죠. 여러분 우리 이제 장사 안 될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가게에 손님이 없을 거예요.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 언젠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나라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다음에 계속 오르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보세요. 서브프라임이 나타난 이유였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오르다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폭락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가계대출 보세요. 2,000조가 넘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그냥 안정시키는 걸 떠나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려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는 말은 쉽지.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아니 제가 그 올라오는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저한테 그럼 돈을 주세요. 혈세를 줘. 왜 혈세 왜 저한테 돈도 안 주고 대안을 자꾸 마련하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문제 의식을 갖는 거예요. 맞아요. 대안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지금 정부가 문제 의식을 못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 목적이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거기서 말하는 정부라는 것은 뭐 어디를 국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실 얘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전부 단데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전부 단데 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네네네. 마지막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누가 하는 거야 이거를? 마지막 장. 자, 제가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오세훈 시장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 재건축 이슈 때문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이 재건축을 비판하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하고요 유일하게 최근에 조국 위원장이 이 말을 해요. 근데 왜 이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서 집값이 막 오르고 지금 막 호가 오르고 있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할까요? 정치 때문입니다. 정치? 표 날라갈까 봐. 아 표가 날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모 의원실인데 뭐라고 하냐면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부동산 정책 너무 세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저에 깔려 있어요. 저는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러면요 누가 부동산 가격 누가 부동산을 안 사겠어요. 의지가 야, 없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아니 만약에 다음 지방선거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어. 그러면은 민주당한테 악재야.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민주당한테 악재야. 그렇죠. 뭐 다 악재야. 이도저도. 부동산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가 아니야. 경제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경제라고요. 삶이라고 삶. 민생이요. 지금 빵값 올랐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엄청 조사한대. 지금 빵값이 중요합니까? 빵값이 중요해요. 그렇게? 아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지금 난리인데 빵값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네. 왜요? 표가 걸렸대. 아니요. 경제를 제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진짜 정치를 할 수 있다. 저는 진짜 용서 안 할 겁니다. 네. 네. 그게 대선 기간에도 있었어요. 공약이 안 나왔잖아요. 부동산. 표 계산하면서. 아니 근데 정치랑 경제가 뭐 분리돼야 된다는 취지가 뭐 반은 맞고 이제 또 연결은 또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을 일단 1단계로는 현재 유지를 하고 안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강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합리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이 상태로는 안정화가 돼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럼 합리화로 들어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책 목표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으니까 물어봅니다. 안정화를 먼저 1단계로 하고 또 올라가니까 그 그렇게 생각할 다음에 수 있을 것 같아. 합리화로 가는 정책을 쓸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않나. 수 있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거는 자산 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정화 이런 가격이 오르든지 떨어지는데 둘 중에 하나지. 안정화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되면 안 돼요. 부동산 정책이 돼야죠. 대책은 정책. 그냥 오르면 대책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을 끌고 가야죠. 정책이. 선제적으로. 근데 맨날 대책이요. 그러니까 뭔가 일관성도 있어야 눈치 되고, 보고. 지속 가능성도 눈치 있고. 보고 혹시나 표 떨어질까. 네. 그러지 않아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위기는 맞죠.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해요. 이거를 깨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소비 성향은 좀 많이 공감이 되는데 왜냐면 제가 30대니까 음. 저도 그냥 집을 살 수는 없는데 지금 대출을 받으면은 한 달에 얼마 내야 되나 확인해 봤더니 한 300만 원을 이자로만 내야 쓸 되더라고. 돈이 없어지는 그러면 이제 그럼 돈을 못 못 쓰게 쓰는 되는 거죠. 거죠. 그럼 못 네. 쓰지. 그래서 이건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로 정치가 중요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안 그건 돼요.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늦어서 또 저 탓하지 마시고 네, 좀 알겠습니다.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제가 오늘 너무 화냈는데요. 아니에요. 그 사실은 진정성이 느껴졌고 필요한 화라고 전 보고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이 중요한 얘기를 누군가 해야 돼요. 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광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일단 인사를 네.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